아, 상속세. 그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아가시면은 재산이 자녀에게 물려지고 자녀에게 자산이 물려진 만큼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게 상속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실은 용돈을 드리잖아요. 용돈을 상황에 따라 많이 드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용돈을 드렸는데 부모님 재산이 왔다고 나는 또 고스란히 세금 내면 억울하잖아요. 네. 이게 증빙이 돼야 되는데 그걸 증빙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용돈을 드릴 때 쉽게 증빙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 있죠. 네. 그 집을 나한테 대부분 솔직히 상속세가 많이 나가는 건 부동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요, 내가 사는 거예요. 아, 네,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매매를? 자, 내가 매매 계약을 부모님하고 체결을 하고 집을 사면서 그거에 대한 잔금을 계속 치른다면 그거 용돈으로 이제 치르는 거예요.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은 잔금을 치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 한두 푼이라야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또 방법이 있는 게 지분 매매가 있습니다. 집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예요. 그럼 내가 10억짜리를 통으로 계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정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3억어치만 30%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지분 매매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계속 잔금을 치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그 집이 10억짜리인데 10억이 나한테 상속이 될까요? 7억이 상속이 될까요? 그렇죠. 7억이 상속되기 때문에 3억어치에 대해서 세금이 없겠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한테 미리 용돈 드리는 거를 그냥 드리시지 마시고 기왕이면 이런 증빙 절차를 거쳐서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악용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좋은 아이디어기는 해요. 네. 근데 특수관계자 간에 이제 부동산을 서로 사고 팔게 되면 네. 그거에 대해서 증빙이 좀 명확해야 되고요. 9억짜리인데 그냥 6억에 팔면 되지. 안 되죠. 그러니까 징종. 예, 금액을 그렇게 너무 하면 안 싸게 하셔도 안 되고요. 네. 특히나 아파트 이런 데들은 유서매매 사례가액이 있어요. 네. 옆집은 사이즈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실거래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옆집은 막 9억에 팔았는데 우리 집은 5억에 판다. 그럼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는 사람한테 9억짜리를 5억, 6억에 주진 않잖아요. 그럼.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30% 이상, 3억 이상 차이가 나면 아. 그건 좀 의심을 해요, 구세청에서. 네. 요거 좀 이상한데 싶어가지고 보시거든요. 그리고 그 말고도 혹시 이제 시가 대비해서 5% 이상 차이가 나면 네. 뭐 부당행 계산 부인 이런 좀 어려운 용어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도 조금 의심을 사기 때문에 네. 지금 설 교수님이 말씀해 네. 주신 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드리기보다는 부모님이 갖고 계신 재산하고 조금씩의 교환을 통해서 부를 이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근거를 남기는 좋은 방법은 그 부모님 통장에다가 용돈을 넣어드려서 네, 나중에 무조건. 그거를 이제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도 네.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방금 세무사님이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악용의 소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악용의 소지는 많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요, 이런 거를 그냥 제대로 된 시가로 매매를 하도록 네. 그렇게 유도를 하는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네. 않으면 괜히 다른 생각하시면은 네. 오히려 세금 폭탄 맞을 수 네.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리는 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싶으면 모든 거래는 금융 증빙을 이렇게 남겨놓으시는 게 네. 나중을 위해서 좋아요. 현금으로 들이시 마시고 꼭 계좌 송금을 통해서 하시면 기록이 남아질 수 그리고 있어요. 그게 생각이 안 날 네. 때가 있기 때문에 노트 같은 데 이렇게 꼼꼼히 적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속 증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상속 증여세는 또 왜 이렇게 비싸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세긴 한데요. 네. 실제 이게 양도 같은 경우는 부가 유상으로 이전된다는 표현을 해요. 근데 상속이랑 증여는 부가 무상으로 이전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실제 내가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니고 그냥 누군가로부터 무료로 공짜로 재산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세율 자체가 높은 편이에요.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세율이 같다는 거예요? 네, 세율이 같아요. 그럼 뭐 아무 때나 줘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증여나 뭐 같다면은 그냥 그렇죠. 뭐 근데 이제 상속하고 증여는 용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네. 상속은 평생에 한 번이시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재산을 받는 게 이제 상속이고요. 증여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가족이 됐든 이제 부모님이 됐든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누군가한테 재산을 줄 수 있어요. 그건 증여세라고 하는데 과세 대상 자체가 조금 기준이 달라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이 없어지면서 그분의 재산을 네. 받는 거기 때문에 이분 재산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 최고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네. 근데 이 중에 계시는 분들도 내가 이제 자녀라든지 배우자랑 해서 한 3-4명이 있었다. 10억씩 이렇게 주는 거야. 너무 행복하겠죠. 10억씩 받으면. 따뜻해. 생각만 해도 따뜻해, 그죠? 10억씩 이렇게 네. 받게 되면 50% 세율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더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아요.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면 이거예요. 재산을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서 자 30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돌아가셔서 한 번에 계산하면 상식억을 가지고 통으로 계산하죠. 그러면 최고 세율은 아니겠지만 40% 세율 구간까지는 들어가 있겠다, 그죠? 네. 그러면 내 돈이 그중에 20억은 40% 세금을 내니까 최소 8억은 넘어요, 세금이. 그렇죠? 근데 그분이 내가 재산이 좀 있으니까 상속세가 나갈 거야. 그러니까 미리 증여를 하면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쪼갰다고 볼게요. 자녀들한테 미리 10억씩 증여를 하고 10억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두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 10억까지니까 세율 구간을 이제 30% 구간까지만 다 적용을 네. 받았고요. 실제 돌아가실 때 10억만 남겼기 때문에 그 상속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또 빵원이에요. 네, 배우자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선 세율 구간 자체가 30% 구간만 됐고 방금 거를 계산 빨리 하실 수 있는 분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세금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은 작게는 몇십 프로에서 많게는 90%까지도 세율을 줄일 그래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증여가 좋다라고 하는 건데 네.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여를 잘못하면 네. 오히려 돈을 더 낼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네. 네. 우선 사전 증여는 재산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시면 세금이 폭탄이다.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사전 증여를 서두르시는데 이게 무조건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이 5억을 갖고 있으면 일단 상속세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5억을 더 공제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10억까지가 세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가만히 10억을 갖고 계신 분은 가만히 계시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서둘러가지고 증여를 조금 하시잖아요. 네. 그럼 우리 증여를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부동산이 이전이 되면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요. 맞아요, 그렇죠. 두 개를 다 내잖아요. 사전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계산을 할 때 돌아가실 때 갖고 있는 재산 말고 과거에 증여했던 것도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을 하게 돼요. 사전에 증여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신 시점에서 갖고 있는 거랑 과거에 증여했던 거랑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도 자체가 달라져요. 네. 제가 아까 5억은 세금이 안 나온다고 했고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네. 세금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과거에 사전 증여로 조금이라도 줬다. 그럼 그거는 총 한도에서 빼줘요. 그러니까 한도가 줄어들어가지고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잘 증여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10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안 움직이시는 게 좋으시고 네, 부동산 가치가 조금 더 오를 것 같다거나 그런 분들은 움직이셔도 되는데 특히나 주의하실 분들이 10억 안 되시는 분하고 부모님이 이제 오래 사셔야 되는데 10년 안에 돌아가셨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사실 분들은 괜찮아요. 네. 근데 그 안에 좀 몸져 누우셨다거나 병원에 계신다거나 보통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멀쩡할 때 안 오시고 병원에 계시면 그렇게 급하게 찾아오세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급히 움직이셨다가는 앞에 냈던 세금이 괜한 짓을 한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10년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네요. 사전 증여는 충분히 10년씩 계획을 해서 움직이셔야 되고요. 물론 앞에서 증여세를 낸 거는 상속세 낼 때 빼주기는 해요. 네. 그런데 앞에서 낸 취득세는 네. 부동산 넘기면 취득세 내잖아요. 네. 그거는 공제 혜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증여는 꼼꼼히 계산을 하고 하셔야 돼요.